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280ppm에서 420ppm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해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농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이산화탄소 포집 물질이 등장해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화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 오마르 무안네스 야기 UC 버클리 교수 연구팀은 새롭게 개발한 물질 COF999를 공개했는데 이 물질 200g은 약 20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이는 나무 한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에 해당합니다. 기존 물질보다 1.5에서 2배의 포집 성능을 보여 기후위기 해결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기 교수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 정도 성능을 보인 물질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상용화가 2년 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야기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COF999를 발표했습니다. 이 물질은 공유 유기 구조체인 COF에 속하며 구멍이 많은 다공성 구조를 통해 넓은 표면적을 제공해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흡착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COF999는 공기 중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며 구멍 내부의 아민 화합물이 산성 성질의 이산화탄소만을 선택적으로 흡수합니다. 야기 교수는 COF999는 높은 표면적과 안정성 덕분에 고온 고습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뿐 아니라 특정 화합물 포집을 위한 화학적 조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섭씨 25도, 습도 50%의 조건에서 COF999의 포집 성능을 시험한 결과 18.8분 만에 이산화탄소의 50%, 61.7분 만에 80%가 흡착되었고 모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포집 효율이 증가해 50%의 습도에서 건조한 상태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COF999는 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수 있어 처리가 용이하며 100회 이상 재사용해도 성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2급 감염병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생후 2개월이 안 된 영아가 1차 예방접종을 하기 이전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백일해 사망자 수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 발생한 사망 사례입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한 명이 많게는 17명까지 전파를 시킬 정도로 감염력이 강합니다. 올해만 해도 이달 첫째 주 기준 총 3332명의 백일해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환자 292명에 비해 이미 약 104배 수준입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던 2018년 980명과 비교해도 약 41배 많습니다. 현재 백일해는 7세에서 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13세에서 19세는 45.7%, 7세에서 12세는 42%로 7세에서 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6세의 경우 전체 환자의 3.3%로 8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세 미만 영아도 지난달 초에는 주당 2명에서 4명이 신고되고 말에는 12명까지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대유행 양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올해 13만 명 이상이 발생했고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 1세 미만 영아가 20명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올해 22,273명이 발생하여 전년 같은 기간 4,840명 대비 4.6배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일해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면역 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영유아의 부모, 돌보미, 의료 종사자,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100일의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11월 12일 보도를 통해 미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팀이 그간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방사성 토륨 원자를 이용한 초정밀 핵시계 개발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 A&M대 올가 코차로프스카야 교수는 이 연구가 발표된 학술지 네이처에 대해 엄청난 일이라며 핵시계를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이 이제 제시됐다. 마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계는 주기적인 리듬 현상을 측정해 시간을 기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해시계의 그림자부터 수정 진동의 손목시계, 원자시계까지 그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계도 완벽히 균일한 리듬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목시계는 하루 1초 이내에 오차가 발생하고 세슘 원자시계도 100만 년의 1초의 오차를 보입니다. 현재 가장 정밀한 시계는 콜로라도 주립대 준예 박사가 운영하는 스트론튬 원자를 이용한 시계로 138억 년의 1초의 오차만 발생합니다. 이보다 더 정밀한 시계를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은 원자핵의 진동을 이용한 시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독일 물리학자 에케하르트 페이크는 2001년 토륨 229의 핵 진동을 기반으로 한 시계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했습니다. 이후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 물리학자들이 지난해 토륨 원자핵의 진동을 측정하며 핵시계 개발에 박차가 가해졌습니다. 이 연구를 계기로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팀은 핵시계의 진동을 촉발하는 레이저 주파수를 정확히 측정하는 장비를 개발했으며 최근 수백만 번의 진동을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토륨 원자핵의 진동수가 1초에 약 4조 7,070억 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초정밀 시계는 새로운 물리학 연구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알파를 단위로 하는 미세 구조 상수는 전하를 띤 입자 사이의 전자기 상호작용의 강도를 가리킵니다. 물질의 구성과 생명의 존재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미세 구조 상수가 실제로는 상수가 아니며 변동이 있다는 의심이 있어 왔습니다. 정밀한 핵원자 시계가 만들어지면 미세 구조 상수가 변화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미세 구조 상수가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든 원자의 특성에 대한 이론이 바뀌게 되며 이는 화학작용과 생물 기전 이론이 뒤집힌다는 뜻이 됩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